이름만 대도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화려한 액션씬과 탄탄한 스토리로 1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영화도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경영난으로 제작사가 문을 닫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는데요. 이때 한국인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없었다면 이 영화의 시리즈는 못 봤을지도 모른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영화는 한국을 아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영화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바로 마블의 시리즈 영화입니다. 마블은 전 세계에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고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 기업으로 거듭났지만 지금의 마블이 있기까지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996년에는 파산을 신청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다른 사람에게 회사가 넘어가면서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보다는 캐릭터를 이용해 완구를 만드는 회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캐릭터의 판권을 다른 영화사에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완구 회사로 남아있을 수 없었던 마블은 2005년 만화책 속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와 닉 퓨리를 담보로 약 600억 원을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을 바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한 영화를 제작하는데요. 그 영화가 바로 2008년 처음으로 개봉한 아이언맨이었습니다. 마블의 입장에서 이 아이언맨은 정말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런 완구 회사에서 히어로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사로 가는 발걸음이자 회사를 키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아이언맨은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흑자로 전환하는 것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영화가 단순히 미국에서의 인기로 끝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히어로물은 제작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단순히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는 것 이상으로 많은 나라에서 인기를 얻어야 했습니다. 또 영화가 인기가 있으면 부수적으로 캐릭터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기 때문에 제작사 입장에서는 아시아 시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시아에는 엄청난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과 인도 등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은 원래 폐쇄적이므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일본은 일본만의 히어로물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나타난 것이 바로 한국인데요. 당시 한국 영화계에는 히어로물이 거의 없었고 한국인들은 옛날부터 선은 승리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기에 권선징악 스토리를 매우 선호했습니다. 여러모로 마블 영화가 들어맞는 부분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마블에서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것인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아이언맨을 미국보다 먼저 한국에 개봉하게 되는데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성공하고 나니 평소 한류의 영향을 많이 받던 중국과 일본, 동남아에도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한국은 아시아 시장을 열어준 열쇠이자 위기의 마블을 구해주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니 마블의 입장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개봉하는 마블의 영화는 족족 한국에서 엄청난 흥행을 만들어냈고 한국 관객들의 반응은 마블 스튜디오 제작진과 배우들까지 감동하게 만들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가자 마블과 한국은 서로를 애틋하게 생각할 정도로 사이가 각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발생한 일화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스켈레톤 선수인 윤성빈 씨는 지난 2018년 동계올림픽에서 썰매 종목에서는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는 아이언맨을 테마로 한 헬멧과 유니폼을 입을 정도로 마블의 열렬한 팬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저작권 협의가 되지 않은 채 헬멧과 유니폼을 제작한 것이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마블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성빈 선수를 응원했고 아이언맨의 감독인 존 패브로도 윤성빈 선수의 사진을 트위터로 공유하며 얼음 위의 아이언맨 이란 글을 남겼습니다. 마블의 모회사인 디즈니까지 나서 페이스북으로 윤성빈 선수의 금메달 소식을 공유했을 정도로 똘똘 뭉쳐 한국의 선수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싱가포르에서 열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시사회 행사에 초청해 아이언맨을 연기한 배우와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아이언맨을 좋아했던 한 소년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어 아이언맨 소속 회사의 초청으로 아이언맨을 연기한 월드스타를 만나게 된 정말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블이 한국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일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블 영화에서는 심심치 않게 한국이 등장하는데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울트론이 훔쳐온 비브라늄으로 육체를 만드는 곳은 한국입니다.
한국의 발달한 과학기술이 비전이라는 새로운 캐릭터의 탄생에 기여했다는 설정인데요. 마블의 또 다른 영화인 블랙팬서에서도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부산의 야경을 배경으로 한 긴박한 자동차 추격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화의 제작사와 마찬가지로 마블의 배우들도 한국을 남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마블 영화의 개봉에 맞추어 3번이나 내한했던 아이언맨의 주인공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발언을 여러 번 한 바 있습니다. 또 자신의 SNS에 한국에 관련된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영화를 전 세계 최초로 개봉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말과 함께 한국을 사랑한다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시태그에는 한국어로 사랑해요 한국을 달며 한국에 대한 사랑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영화 토르에서 토르의 동생으로 등장하는 톰 히틀스턴도 직접 내한을 자청한 친한 스타인데요. 레드카펫 행사에서 내한의 즐거움을 감추지 못하고 파격적인 춤사위를 벌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SNL 코리아에 출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톰 히틀스턴은 한국에서 환대를 받으며 비틀스가 된 기분이라고 말했는데요. 한국을 여행하면서는 한국으로 이사를 오고 싶다고 말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마블의 한국 사랑에 정점을 찍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태극기를 두르고 있는 한국인 히어로가 등장한 것인데요. 더불어 한국을 방문하는 에피소드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등장한 한국인 히어로의 이름은 태극기로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한국판 캡틴 아메리카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블의 히어로 태극기는 근육질 몸에 태극 문양과 검공감리 사계가 그려진 흰색 슈트를 입고 있는데요. 그의 능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 미지수이지만 벌써부터 해외에서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저 태극기 꽤나 멋있어 보이는데. 그래, 이제 영웅이 서양 사람들만 있다는 편견은 버릴 때가 된 것 같아. 예전부터 생각한 건데 말이야. 나는 이런 날이 온다면 한국인 영웅이 등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내 생각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한국인이었거든.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지만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게 태극기라고? 종종 태극기를 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네. 이렇게 보니까 조금 달라 보이는 것 같아. 사실 동양인 영웅은 잘 보지 못한 게 사실이지. 이렇게 다양한 영웅이 등장했으면 좋겠어. 이제 아이언맨도 보지 못하니까 그 자리를 대체할 놀라운 영웅이 필요해. 내 생각에는 이 태극기 영웅이 그 자리에 어울려 보여. 한국인 영웅이 생겼다길래 보러 왔어. 생각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 내 생각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사실 이 영웅이 더 멋있어. 이 영웅의 능력이 무엇인지 벌써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나는 예전에 한국을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정말 착하고 친절했어. 게다가 내가 술에 취해 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러 왔었다고. 만약 우리나라였으면 나는 지갑이나 핸드폰이 없어져 있었겠지만 한국인들은 나의 물건들을 챙겨주었어. 그래서 나는 이 영웅이 한국인인 것이 정말 적합하다고 생각해. 한국인들은 정말 친절하거든. 나는 국기가 있는 영웅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냐하면 너무 그 나라의 상징 같은 느낌이니까. 그런데 이 영웅은 꽤 괜찮아 보이네. 그 국기가 예뻐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좋을 수도 있어. 어쨌든 좋아 보여. 한국의 히어로를 두고 외국인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가는데요. 한국인들의 이미지가 평소에도 좋았기 때문에 국기를 내건 히어로의 등장에도 반감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일본과 중국의 네티즌들은 한국의 히어로 등장을 그다지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마블의 한국 사랑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블 코믹스에서는 이미 한국적 요소가 담긴 이야기들만 모은 책을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관련 이야기들만 모아도 책 한 권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이 책에는 귤을 사기 위해 흥정하는 모습이나 한국에 실제로 있는 카페가 등장해 한국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외계에서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 군대를 푼 시점에서도 한국인들은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돌아다니며 심지어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했는데요. 이 장면은 휴전 중에서도 아무도 북한을 신경 쓰지 않는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는 평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앞으로도 마블은 꾸준히 한국을 사랑할 것 같은데요. 마블의 영화에 등장하는 한국의 모습과 한국적인 요소들을 찾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명리슈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